1946년 9월 1일 경남 김해 출생으로 3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맏형은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며 작은형 검정은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진영 대창국민학교에 입학, 성적은 우수했으나 가난 탓에 결석이 잦았다고 합니다. 다부지고 똘똘한 성격을 알아본 담임의 권유로 전교 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듬해 진영중학교에 입학하나 입학금이 없어 외상으로 겨우 입학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의식이 깨어있어 이승만 생일 글짓기에 백지를 내서 정학을 맡기도 했으며 형편이 더 어려워져 결국 휴학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부일장학회 장학금으로 가까스로 중학교를 졸업하죠. 부산상고를 졸업하고 농협에 응시하지만 번번이 낙방. 영세한 어망제조 회사에 취업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크게 실망해 공부를 다시 시작하죠.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과 다쳐도 치료비조차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막노동과 공부를 병행하다 12사단 을지부대 만기 전역 후 1972년 권양숙 여사와 결혼에 꼴이 납니다. 3년 후 30세 사법시험에 합격하죠. 당시 합격자는 60명 수준으로 독학으로 합격한 경우는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수준입니다. 네 번째 도전 끝에 합격한 경우로 최초의 고졸 출신 합격자입니다. 그의 학력은 이때부터 대통령까지 늘 반대파의 꼬리를 무는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유년 시절 장래 희망이던 판사로 임용되나 반년도 안 되어서 사직. 고졸이란 이유로 법조계에서 극심한 무시를 받지만 당시 진학률로만 본다면 고학력인 셈입니다. 부산으로 내려와 변호사를 개업. 변호인의 모티브가 되는 시기죠. 영화에선 유달리 국밥을 좋아하는 설정이지만 실제로는 삼계탕과 추어탕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개업 초기는 속칭 돈이 되는 조세, 회계 사건을 전문으로 활동합니다. 당시 부산의 변호사 수가 고작 3명으로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았을 것이죠. 게다가 은행권은 부상 상고가 꽉 잡고 있던 상황이라 그의 성공은 아마도 확실한 상황입니다. 다른 변호인들처럼 지역 경영인과 어울리며 여유롭게 생활한 유일한 시기이기도 하겠죠. 이 시기 요트 사진이 훗날 비방 기사가 뜰 정도로 극심한 언론의 문매를 받습니다. 실상은 88올림픽 요트 부분 출전을 위해 구매했고 당시 차량 금액의 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훗날 모 신문사에서 악성 루머를 지속했고 결국 소송에서 승소까지 했지만 어떠한 정정 보도나 사과는 전무했다는 사실. 언론의 중립성이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대통령 시기 여론의 문매를 가장 심하게 당한 대통령이기도 하죠. 그도 그럴 것이 모 신문사와의 악연은 이 시기부터 시작되는데요. 신문 배달원의 가혹한 근무 조건을 못 이겨 이를 항변할 변호사를 찾게 됩니다. 허나 막강한 힘을 가진 언론사를 상대할 변호인은 없었고 이때 나선 유일한 사람이 바로 노무현입니다. 직접 소송을 걸고 3년을 상대한 끝에 승소하며 배달원의 환경이 조금 나아지는 데 일조한 게 바로 노무현이죠. 이때 기자가 찾아와 손 떼라는 협박에 기자면 기사나 잘 쓰라고 받아치면서 긴 악연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불임 사건은 영화에서처럼 극적으로 맡게 된 건 아닙니다. 김광일 변호사의 권유로 불임 사건을 맡게 되는데요. 여기서 김광일 변호사는 유신 정권 때 반공법 위반 학생에게 무죄를 내려 불이익을 받아 부산으로 내려와 변호사를 개업했습니다. 이후 부마 행정을 주도하고 인권 변호사로서 노무현보다 먼저 활동한 인물이죠. 노무현의 인생을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김광일 변호사와 공동으로 무료변을 했고 주 변호인단이 아니었음에도 가장 열성적으로 변호했습니다. 당시 국가보안법이 정권의 도구를 사용한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으로 국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에 공안 직원이 찾아가 압박을 넣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판사의 올바른 판결이 어렵던 시절임에도 국법법 무죄를 내린 판사가 바로 서석구입니다. 시간이 흘러 박근혜 탄핵 무효와 태극기 집회에 선봉에 서며 당시 판결을 후회한다는 말도 하기도 했지만 당시 파격적인 판결에 박수를 보내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서석구는 이때 판결로 진주지원으로 좌천되며 이후 변호사를 개업합니다. 슬픈 일이죠. 불임 사건 피해자는 14년 2월 최종 무죄 선고를 받고 노무현의 묘역을 참배하기도 했습니다.
정작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피해받은 사람의 무죄는 몇십 년이 걸렸습니다. 불임 사건 이후 노무현은 180도 달라진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습니다. 노동법률사무소를 열고 6월 민주화전쟁의 선봉에 섭니다. 노동자들의 법률을 가르치고 무료 소송을 진행하는 등 인권 신장에 노력하죠. 전태일의 기일에는 노동자들을 초청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제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대우조선 이석규 사망 사건을 노무현이 맡으며 위기를 맞게 되죠. 장례식 방해 3자 개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죠. 이때 대표 변호인이 김광일 변호사, 무려 99명의 변호사가 무료 변호를 자청합니다. 변호인 마지막 장면이 놀랍게도 실화인 셈이죠. 99명 중 박원순과 문재인도 포함됩니다. 당시 노무현을 구속했던 검사가 주소 내로 훗날 노무현 탄핵의 주심을 맡아 기각을 선고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참 운명의 아이러니란 칠타래처럼 얽히고 설키는 것 같습니다. 눈에 가시였던 노무현의 탄압은 계속되는데 그해 11월 변호사 업무 정지 처분까지 받습니다. 당시 구속 기각을 내린 한기춘 판사를 안기부 직원이 찾아가 영장 발부를 협박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노무현은 자신의 뜻을 무모할 정도로 굽히지 않았는데 자신을 감시하던 안기부 직원에게 노동운동 관련 자료를 보여주기까지 했던 거죠. 노무현은 이 직원과 밥을 먹으며 4시간 동안 학생운동과 시국 사태를 논했다고 합니다. 8년간 미국 자료만 담당하던 안기부 직원은 노무현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를 본 안기부 직원은 이러면 내가 당신을 잡아가야 한다는 말에 노무현은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충격받은 그는 자신의 임무는 옅어지고 서로 안부를 챙기는 관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훗날 그 안기부 직원은 노무현 선거 캠프에 합류까지 하게 한 이화춘이 바로 그 주인공이죠. 인권 변호사로 명성을 높여가던 노무현. 그의 인생을 정치판으로 옮긴 것도 김광일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김영삼은 제야의 거물이던 김광일을 영입합니다. 이때 김광일이 내건 조건은 하나, 자신을 포함한 3인의 공천이죠. 노무현과 문재인을 추천하나 문재인은 거절, 노무현은 이를 승낙하며 정치판으로 입문하게 됩니다. 너무 긴 내용이라 다음 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